자, 양규열전의 흥화진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란주가 통주성 밖에서 추수하는 남녀를 사로잡아, 이 통주는 흥화진보다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이 남녀를 사로잡아서 비단옷을 하사하고 종이로 감싼 화살 한 개를 주어서 군사 300명으로 하여금 흥화진까지 호송하여 항복을 권하게 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거란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서 흥화진을 그냥 지나친 겁니다. 지나쳐서 통주까지 간 다음에 통주성 바깥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고려 사람 남녀를 사로잡아서 이 사람들에게 비단옷을 하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 우리에게 항복한 사람이야. 항복하면 우리가 비단옷도 주고 뭐 고깃국도 주고 뭐 이런 거겠죠. 우리 이렇게 항복하면 잘 대우해 줄 거야. 이렇게 표를 내게 한 다음에 종이로 감싼 화살 하나. 이건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를 이런 형태로 준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들려서 군사 300명으로 하여금 흥화진까지 호송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흥화진 성 앞에 가게 한 겁니다. 항복을 권하게 해요. 화살에 밀봉한 편지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전왕 왕송이, 왕송은 목종의 성명입니다. 우리 조정에 복속해서 섬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요 말은 거란의 책봉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역신 강조가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내를 세웠으니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한 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짐이 정예군을 거느리고 국경에 당도했다. 너희들이 강조를 붙잡아 내 앞으로 보내면 즉시 회군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바로 개경으로 쳐들어가서 너희 처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자기들이 왜 고려를 공격했는지, 고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적어서 고려 측에 전달을 해온 거죠. 자, 그래놓고 또 칙서라고 하는 건 황제의 문서예요. 이걸 화살에 묶어서 성문에 꽂아요. 이거 옛날 그 사극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화살이 날라와서 이제 그 기둥에 딱 박히는데 거기에 편지가 묶여 있더라 뭐 이런 거요. 그 장면이 여기에서 연출이 된 거예요. 이 칙서에 보면은 흥화진 성주와 군인 백성들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그 앞에 편지하고 똑같은 말을 써놔요. 항복하라 이 얘기죠. 그래 놓고 마땅히 짐의 뜻을 받들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항복해라.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격을 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흥화진 안에 있던 사람들이 흥화진사 정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흥화진 부사 이수화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수화가 거란주에게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칙서가 오면 그 칙서에 대한 대답으로 표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초기부터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글을 주고받은 게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글은 서라고 해요. 글 서자 써서 이 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칙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문서이고 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문서거든요. 일단 두 나라가 지금 책봉 조공 관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칙과 표를 서로 내려주고 올리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이 표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간흉을 제거해야 하고 어버이에 의지하고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절조를 굳게 가져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도리를 어기면 반드시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엎드려 간청하건대 아래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밝은 지략을 돌려주십시오. 하늘의 그물을 크게 열어놓으시고는 어찌 참새 같은 작은 새가 먼저 뛰어들기를 바라십니까? 병거, 이거는 그 군대 수레예요. 군대 수레를 진설해 놓고 기다리시면
비휴가 복속해 올 것입니다. 비휴라고 한 건 용맹스런 군대를 뜻해요.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거란주가 우리에게 항복할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비단 옷과 은그릇 등 물품을 흥화진 장수들에게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거 말 한마디로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흥화진이 항복하겠구나. 선물까지 미리 줬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칙서를 보냅니다. 그대들이 올린 표문에서 아랜 것을 잘 보았다. 5대 성군을 계승해서 만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5대 성군을 계승했다는 건 자기가 거란의 6대 황제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충성을 하면 반드시 표창하고 반역을 하면 반드시 토벌했다. 강조는 전왕을 시해했고 어린 왕을 끼고서 간악하게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친히 토벌해서 특별히 형벌을 바로잡고자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 가까이 왔다. 최근에 짐이 명령을 내렸는데 불러서 회유하려는 마음을 보인 것이다. 너희가 올린 글을 살펴보니 귀순하겠다는 성의는 도무지 볼 수가 없고 피력한 내용이 성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며 문장도 겉으로만 공경을 보일 따름이다. 하물며 그대들은 일찍부터 관직에 있었으니 분명히 순종과 반역을 알 것인데 어찌 역적도당의 음모를 도와주고 전왕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마땅히 안녕과 위태로움을 돌아보고 미리 재앙과 복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자, 고려에서 올린 표문을 보고 항복할 뜻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까지 다 내려줬던 건데 이 말은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을 보니까 귀순하겠다는 성의는 도무지 없고 피력한 내용이 성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문장도 겉으로만 공경을 보일 따름이다. 말은 번드르르한데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행동으로 보여라. 말만 하지 말고 나와서 항복해라. 재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수하가 흥화진 부사죠. 다시 표문을 올려 이르기를 저희들은 지난번 조서를 받들어 진실로 변치 않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물을 보고 슬프게 여기는 은혜를 베풀기 바라옵고 형벌을 너그러이 쓰는 인자함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찬소리와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더욱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며 몸과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길이 천년의 성스러운 왕업을 받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완곡한데 맨 끝에 보면 몸과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천년의 성스러운 왕업을 받들 것입니다. 이 왕업은 뭐냐면 고려 왕실에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아주 완곡하게 도무지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도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항복 안 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데 이 표문을 보고 거란주가 흥화진이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 포위를 풀고는 다시 조서를 보내서 너희들은 백성을 위안시키고 기다려라 하고는 20만 명 병력을 인주 남쪽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다른 20만 명의 대군으로 진격해서 통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서를 내린 건 누구한테 내린 거냐면 거란군한테 내린 거예요. 자기들 군대. 흥화진으로 보내는 황제의 문서는 칙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 칙과 다른 조서를 백성을 위안시키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둔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하면서 20만 명을 인주 남쪽 무로대에 주둔시켰다고 하는데 인주는 흥화진보다 좀 더 서쪽에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을 끌고 와서 20만 명은 국경 바로 너머에 주둔시켰고 나머지 20만 명은 자기가 끌고 흥화진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통주를 공격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보면 흥화진에서는 전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글들, 뭐 네이버 검색, 또 유튜브의 여러 방송에서 흥화진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 흥화진 전투 기록이 다른 데 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는 흥화진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흥화진 전투가 유명해지는 것은 이때가 아니고 1018년에 거란의 3차 침략 때, 그때 흥화진에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흥화진 전투라고 하는 말이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건데요. 적어도 2차 침략 때는 흥화진에서 전투가 없었고, 거란이 흥화진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렇게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 그걸 거부하는 문서가 양측에서 오갔고, 흥화진이 항복할 뜻이 없다고 한 걸 확인한 거란 황제가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직도 불안한 점이 있어요. 뭔가 있는 걸 확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심이 되는데,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불안하거든요. 자,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1010년에 흥화진에서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송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통주로 내려갔느냐면, 그 당시 고려 군대가 통주로 집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가 고려군 30만 명을 이끌고 통주로 올라왔거든요. 거란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흥화진에서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바로 내려가서 통주에서 고려의 본진과 싸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래서 통주에서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통주는 역시 강동 6주 가운데 하나고 지금 평안북도 선천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크게 패배하죠. 1010년 11월 24일 날 강조가 거란과 통주에서 싸웠는데 패배해서 군대가 무너졌고 강조는 사로잡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때 죽음을 당한 고려군이 3만여 명이라고 돼 있어요. 강조가 이끌고 온 군대가 30만 명이고 통주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 물론 강조의 30만 명, 거란 성종의 40만 명, 이때 죽었다는 3만여 명, 이런 숫자를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통주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고려군 30만 명과 거란군 20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싸웠다? 이게 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록상의 이 숫자, 특히 군대의 수를 말할 경우에는 서로가 과장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란 황제가 통주에서 승리한 다음에 흥화진에 다시 글을 보냅니다. 이때는 강조의 편지를 위조해서 흥화진에 항복하라라고 설득하는 이런 글을 보낸 거예요. 양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강조의 명령이구나, 이제 항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구나 해서 항복했을 법도 한데, 양규가 말하기를